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부정선거의 핵심 원인 그리고 부정선거의 원인 해결 이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조 투표관리관은 투표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명,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77조 2항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말은 이렇게 개표소에서 함을 붓잖아요. 이렇게 부은 숫자가 관리관이 작성하는 사전 투표록, 물론 사전 말고 단일도 투표록이 있습니다. 이 투표록이 적히는 이 교부수, 이게 전산 같으면은 발급기 수가 있고요, 교부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개는 같아야 되겠죠. 이거 숫자와 이 나오는 숫자 같아야 되겠죠. 이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이 투표용지 관리 상황, 이 관리자 빼면 투표 상황이죠. 우리 참관인한테 투표용지 교부 상황, 투표 상황이 있죠. 하라고. 여기 있잖아요. 투표용지 교부 상황, 투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투표록에 적히는 거는 참관인도 이 내용에 적힌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도 관리관이 작성을 하는데 참관인한테는 비공개한다는 겁니다. 비공개,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다가 선거과에 그 정책 지휘를 하니까 투표 끝나고 나서 정보공개 청구하러 갑니다. 이때 숫자가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한다는 것은 이미 개표 끝나면 득표수로 공개가 되어버리는데 이때는 이거는 우리가 빨리 봐야 될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공개가 다 되어버렸는데. 이 숫자는 언제 필요한 거냐? 투표가 끝날 때마다 이 숫자가 100명인지 200명인지를 알아야만 이 숫자가 개표수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못 늘린다 이겁니다. 단지 이제 이게 100명, 200명 숫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선거권자인지를 참관인이 이 교부 상황이나 투표 상황 참관권에 의해서 확인이 된 숫자가 적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참관인의 이 권리로 서명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안 보여주는데 여기 있다. 이거 여기 숫자다. 그럼 이 숫자고 이 투표함 수는 투표록의 교부수 일치해야 되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개표소의 기계라든지 이렇게만 신경을 써요. 그리고 개표소에 빳빳하게 나오니까 거기가 기계를 없애야 된다는 데는 중점을 많이 주는 분이 계시는데 실제는 중요도로 따진다면 투표소에서 투표 끝날 때마다 관리관이 적는 투표용지 교부수 이 공개가 정확한 수를 참관인이 확인하고 인정된 숫자가 촬영돼 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투표록에 이 숫자에 따라서 개표함의 숫자도 맞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제일 원인은 어디냐? 투표소입니다. 투표소, 개표소가 아니고. 그러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참관인은 후보자 대신으로 2인까지 들어가니까 이 참관인 참관하에 신분증 제시하고 또 참관인은 투표함의 앞에서 그 신분증 투표용지 넣어야 되고 또 쉽게 볼 수 있는 자리거죠. 이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까지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자세하게 이거 말고도 또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렇게까지 한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 참관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법도 그렇게 해놨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모르거나 이렇게 참관인은 그냥 앉아있다 오면 되는 걸로 인식을 하다 보니 부정선거의 모든 원인이 사실은 참관인들이 출구에 앉아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된 거기서부터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의 모든 원인으로 따지면 참관인을 출구 배치, 그 다음에 서류적인 거 따지면 투표록에 교부수를 비공개하는 관리관, 그리고 그걸 묵인하고 있는 선관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회나 제도권에서 한번 하여튼 적절할 때 한번 불러서 관리관, 사무원, 선관위, 사무총장 이들 불러서 참관권에 대한 부분이나 확인을 짚어주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되도록 좀 해주면은 이번 다가오는 6.3 선거부터라도 제대로 된 공정선거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원인은 여기에 있고 해결하는 키는 투표용지 교부 상황은 여기 있다. 투표 상황. 이해 안 되시면 요거 안내를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거는 부산의 이재진 지가 원장님의 자료인데요. 그분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참 전한길 대표님도 부정선거로 이제
어쩌면은 우리가 볼 때는 우연찮게 그죠. 왜냐하면 부정선거에 처음에 그걸 하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앞장서고 계시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부분, 그다음에 또 뭡니까 뭐 하나 더 있는데 세 가지인데, 예, 그 좀 더 갑자기 방송 중에 이야기하려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 돼 가지고 뭐 토론회하고 하시는데 저는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 증거 말고도 법으로 적법하지 않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는 이준석 씨하고 토론에서 이기고 지구의 개념보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보게 되니까 국민들한테 창관권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는 전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시작되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증거가 나왔다. 근데 분명히 증거만 이야기하면 또 뭐 판사가 인정하니 안 하니 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이야기로 계속 한쪽은 주장하고 한쪽은 또 아닌 걸로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보다 국민들한테도 호소하고 알리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표 상황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은 위원들의 도장이 다 찍혀 있잖아요. 여기 다 사인을 찍었잖아요. 근데 왜 투표소에 그 투표 그 용지에는 관리관이 왜 그것만 찍습니까? 공용인을 찍습니까? 사인을 찍는데 이게 또 공용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두 번째, 개표소에서는 이 위원들이 이 도장을 찍고 나서 이 득표율이 있잖아요. 투표지 득표수, 뭐 득표수, 이 숫자를 후보자들 득표수 이 숫자를 공개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출석한 위원들이 공표하기 전에 득표수를 검열을 하고 개표상에서 서명 날인을 한다니까요. 이 정도로 신중하게, 예? 그 투표함을 부어서 나오는 거 투표수로 구분하면 득표수 아닙니까? 이렇게 전원이 위원장까지 도장을 찍고 나서 공부할 전원이 숫자에 대한 중요도를 따지고 있는데 이 숫자는 어디하고 같아야 됩니까? 투표록에 관리관에 적는 투표록의 투표인지 교부수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투표소에서는, 예? 이렇게 개표소 중요하는 투표소 관리관만 쫓고 참관인이 볼 수 있는 권한도 분명히 법적으로 있는데 왜 안 보여주고 그냥 끝내나요? 그리고 또 선관위 보관할 때 따로 통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따로 하니까 투표록이 쓰레기장에 나오잖아요. 이 투표록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쓰레기장에 나왔다는 건 다른 데가 하나 더 만들었든지 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투표록 숫자 늘리면 투표하면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개표소 가면 이거 맞으니까 부정선거가 입증이 되나요? 빳빳하고 안 빳빳하고 두 번째 문제고요. 숫자로는 맞아지잖아요. 빳빳하든지 무슨 종이든지 들어가면.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지금 선관위가 그 관리관이 적는 그 숫자를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가장 원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말씀드렸죠. 이렇게 투표소는 투표용지 교부수 같은 용지수를 가지고도 이렇게 표시합니다. 왜 용지를 준 숫자 투표소는 개표를 안 하잖아요. 개표소는 투표함을 부으면 이제 투표수라고 하고 후보별 분류하면 득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숫자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 같아야 됩니다. 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표소의 숫자 따라오는 거는 투표소에서 숫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가 우선입니다. 이걸 못 보도록 해놓은 게 창원에 박아도 뺀 겁니다. 그런데 법원 창관인이 전부 다 보도를 해놨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제가 말하는 부정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예, 똑같은 투표수를 검증하는 용지, 투표수 종이인데도 개표소는 이렇게 검증을 정확하게 하는데 반면에 왜 투표소는 관리관이 비공개하냐 이겁니다. 예? 창관인한테까지 근무의 권한이 있는 창관인조차 비공개하는 이 관리관, 이 투표 사무 제도를 한 거 맞나요 이거? 그 다음 관리관은 정당한 선거권자인지 정확히 대조된 투표용지 교부수를 창관인과 함께 확인해가지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 있었잖아요. 함께 서명도 하고 촬영해서 국민 앞에 공개하면 개표소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개표소도 이제 1번이 어디 갔네 기계만 쳐다볼 게 아니고 나오는 숫자도 몇 장이 나와야 된다고 미리 알고 있으면 개표소에서 틀린 숫자 나오면은 바로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투표함을 보관할 때 보관 서명자 사인을 받아 놓으면 이 숫자가 틀리면 그 보관 서명자 바로 불러가지고 원인 파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책임관계를 따질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이제 국민 여러분 이해 안 되시면
조금 앞에 좀 생각 좀 하시고 그 보신 거 돌려보신 다음에 잘 모르시면은 제가 그 아이디 이제 그쪽을 보고 문의 주세요. 제가 투표소 산투표 가가지고 이 본인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신분증 내고 이게 지문 날인할 때까지 나올 숫자가 15초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날인부터 용지 받는 것까지, 요를 받는 것까지 용지 나고 받는 15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받아가지고 이게 동선에 가까웠습니다. 이 기표하고 이게 함에 집어넣는가 투표하니까 30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 때는 한 1분, 아무리 빨라도 2분이 이게 더 줄지는 않았습니다. 관에 봉투에 넣고 뭐 이런 거 좀 더 걸리고. 그래서 요 시간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단말기 대수라든지 또는 교부하고 기표한 글이라든지 또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온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뒤에 보면은 이게 15초라는 거 이거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단말기마다. 그런데 이렇게 요거는 이 서버과 장기현 박사님 부방대 자료인데요. 이런 시간대가 나올 수 있습니까? 기계가 세대가 있대 하더라도 15초 걸리면 한 대당 5초는 걸리잖아요. 그것도 줄을 쭉 섰을 때 이야기고 그 다음 또 기표대가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도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투표소에 진짜 사무원들이 이 숫자를 전부 다 확인해서 넣었느냐 이겁니다. 투표장 안에서. 이게 투표장 안에서 투표 안 하면 용지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권호영 변호사님도 요 보면 통합선거 명부에 이게 이런 사람들 이제 197점 이런 사람 명부에 등재된 사람 맞습니까? 투표소에 왔습니까? 이 사람들? 이 사람들 투표소 왔다면 사무원들은 투표소 오지 않은 사람은 투표하면 들어가면 안 되죠. 해외 우편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편 투표도 아니잖아. 관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투표하면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명부에 나타나는지 보고 안 되면 관내는 종이 명부를 하자 하고 자 이것저것도 안 되면은 사전투표는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전선거는 투표 제도는요 신속성이 아닙니다. 효율이나 신속성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선거 하기 위한 밑밥 이야기입니다. 투명성과 정확성입니다. 투표가 투명하게 정확하지 않으면 그 투표는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뭐 전산후라고 어디 함이 돌아다니고 뭐 저또 믿어라 해서 믿을 게 따로 있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5초 단위 나오는 거하고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막연한 폐지가 아니고 요구를 하고 선거를 제대로 못하면 폐지하다고 국민 여론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교부수를 비공개를 하니까 예? 교부수 비공개 함으로 해갖고 발생되는 이런 원인들이 이렇게 발생된다. 가장 원인이 투표용지 교부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관리관. 이건 이제 영남 TV인데요. 예, 사전선거 녹화 음성 녹음한 거, 예, 그냥 통과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 있고요. 또 롤즈는 이렇게 빳빳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장비 기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자 보십시오. 이게서 저는 국회에서 이분 있잖아요. 얼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불러가지고 이 봉투에서 이 빳빳한 이게 뭉치가 나오는 거 종이 빼가 이게 원래 투표함에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투표소는 개표소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불러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이 직원 어떻게 해서 이게 맞냐고요? 개표 사무원 업무 맞습니까 이거? 이 불법 업무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동영상 있잖아요. 빳빳한 거 뭐 다양한 색깔 뭐 많죠? 또 백에서 또 나오는 거 있잖아. 남자분 또 있죠 이거? 예, 그다 붙어 있는 거 이런 사람도 불러가지고 전 선관위에 국민들한테 알리면은 이 부정선거 증거를 떠나서 이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중앙선관위 여러분 이런 사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교육 이렇게 시켰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헌법기관이 이 관리관 사무원 여러분들 투표소든 개표소든 그러고 또 투표소에서 이런 용지를 발급했나요? 이런 용지 발급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 사무원 여러분들?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용지를 발급한 거 있냐고요? 예? 이런 용지 발급한 거 있냐고요. 그래서 투표 상황표도 이런 거 적어야 됩니다. 이런 용지 발급한 게 없다는 내용을. 이걸 뭐냐면 장기현 박사님 자료인데요. 자, 이게 당일 투표입니다. 그냥 이게 많고 이 적죠. 사전 투표는 이게 많고 이게 적죠. 원래 이쪽에 대한 사전 투표 내용이든 당일 투표 내용이든 뭐 40만, 1,몇백만씩 투표했으면요 똑같아야 됩니다. 단지 이렇게 틀리는 비교는요. 예? 이렇게 틀린 비교는 뭐 지지자의 성향에 따라서 사전투표를 많이 가고 당일 가고 이거는 로봇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볼 때 근거가 없고요. 그냥 이거는 어떤 차이냐?
사전 투표는 선관위의 보관 과정을 거치고 투표력이 분리돼 가지고 4일에서 5일 있다는 거. 그다음 빳빳한 종이들이 막 나와한다는 거. 그다음 당일 투표는 뭡니까? 당일 투표 끝나고 나면 함위에다 투표를 붙여 가지고 개표소로 보관하러 바로 간다는 거.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예. 예. 성향별로 뭐 갖고 다르고 뭐 많이 가고 그렇다 해서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없습니다. 예. 23% 보십시오. 똑같은 숫자죠, 이거. 예? 빼갖고 넣으면 이래 됩니다. 이건 제가 분석한 건데요. 6.3 대선 때 이게 실제로 나온 겁니다. 63% 민주당, 당일 투표 때는 37%, 26% 국민당, 53%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막 사전투표가 대수의 법칙은 복잡하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1,500만 명, 1,900만 명 하면요. 우리가 여론조사할 때 1,000명을 가지고 뭐 오차 편차 2%는 3%는 이렇게 해서도 국민들 신뢰하고 맞춰내잖아요. 1,500만 명이 투표하면은 이때 숫자가 당일도 같든지 당일 숫자가 사전도 같든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숫자가 또 대수의 법칙은 더 많은 모집단의 숫자가 이 숫자는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집단대로.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요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 숫자가 똑같잖아요. 요 당일 일어났던 거. 요 사전도 요 당일로 딱 집어넣으면은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500만 표 사면 딱 400만 표 있죠. 국민의힘이 400만 표 이게 플러스 되어 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590만 표 받았는데 한 1000만 표 받았다는 되어 있고 국민의힘이 800만 표 받았는데 400만 표 받은 거예요. 사전투표 때.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표수별로 뭐 800만 표를 할 때 사전투표소가 이게 3천 전국적으로 3,568개고요. 예? 그 다음 당일 투표소 숫자가 14,295개 있습니다. 당일 투표소. 그러면 요 800만 표를 사전투표가 이틀 하지 않습니까? 요래 나면은 투표소당 1,100표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800만 표 차이를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0만 표 할 때는 405표. 예? 그 다음에 이게 사전과 당일 투표소 다 합쳐가지고 투표수별로 다 나누면은 380표만 하면은 800만 표 숫자가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하고 우리 체크하고 차이가 날 때 200표, 300표씩 막 쌓이가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잘 계산해 봐라고요. 전국적으로 나누면은 엄청난 표를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투표수별로도. 그래서 그만큼 용지 교부하는 숫자도 정확하게 참관이 보고하는 게 한 장 한 장이 모이면 장난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지방선거는 10표든 20표든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니까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선거법을 공부하고 관심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똑같은 내용이고 안 보신 분들 보시라는 뜻으로 올려놓은 거고 또 혹시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이 내용 아이디로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중앙선관위의 개선안을 요구하고 관철시켜 가지고 실제 투표소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 참관인들이 난 일로 가겠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이 노래를 쇼츠에 이 노래 있습니다.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이 노래를 좀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틀고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이게 헌법 제1조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래 내용을 국민들이 다 알고 틀고 다니면 그 자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새마을운동 노래처럼.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마당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선거를 할 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이 참관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게 앉아있는 게 불법인지 적법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불법 선거가 이렇게 된 걸 불법이었다 하면 투표용지가 이래서 나왔다 이래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퍼펙트합니다. 그럼 음모론이 아니고 이거는 부실 선거도 아닙니다. 왜? 참관인 역할을 못하도록 한 선거인데 대선도 물론 작년에 보궐선거 그다음 총선 다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다가오는 선거를 이렇게 출구 앉아서 하라면 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전 국민이 안다면 선관위가 과연 이렇게 또 앉혀가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앉혀갖고 안 하면 앞에 했던 선거들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주장만 국민들이 이해하면은 지나간 것도 정리하고 다가올 것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이 끝날 때마다 페이지에 넣어가지고 제가 노래를 좀 홍보라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이거 나간다고 단돈 10원이라도 뭐 선관위가 주든지 이런 거 유튜브에서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올리고 자료를
게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몇 년 전에 올린 거라도 필요 없으면 또 내려버리고 그냥 또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알려달라고 한다고 뭐 제가 뭐 이게 돈 받으려고 돈 벌려고 제 채널 알려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 5, 6년 돼도 구독자 1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려달라고 봐달라는 이야기지 제가 유튜브로 돈 벌겠다는 걸로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